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6일 3일 연휴의 마지막 날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윗을 통해서 폼페오 국무장관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편히 쉬고 있는지 말이 없습니다. 기껏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감 표명 정도로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이게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전술 유도 무기인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존재하는지 안보,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 실종 사태입니다. 이틀 동안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북한 농당 정권은 기를 서고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모든 선제 매체들을 동원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제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외세와의 공조로는 결코 북남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건선과 외세 의존 정책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대신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의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뿐이다. 대외 선제 매체 메아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북남 선원들이 이행을 떠들면서도 밖으로는 외세의 비위를 맞추고 안으로는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며 북남 선언 이행을 회피한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가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노동신문은 규탄받는 평화 파괴 행위라는 제하의 논설을 통해서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 훈련을 또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나마 황교안 야당 대표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즉각 한국당 북핵 외교 안보 특위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황교안 당대표가 아주 정리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된 이야기라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핵심을 잘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야당도 보수 야당은 국정의 당사자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피력한 이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북핵 외교 안보 특위, 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특위를 긴급 소집을 해서 지침을 준 이야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은 명백하게 우리를 타겟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이는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NSC도 안 열고 무려 6시간 25분이나 지난 후에야 첫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우려한다,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하나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나 할 때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위태로운 상황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아예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북핵 특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 당국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입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다. 그 말 자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쏘는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겠나?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입니다. 특위 차원에서 발표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북한 도발은 드러난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발로 드러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도발로 인해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특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문제점을 파헤쳐 주시길 바라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만 제재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은 이를 악용한 사례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대응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이 정권의 대북 무능이 완벽하게 확인된 만큼 우리 당 차원의 대응과 대응책을 서둘러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논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도발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비롯한 우리 당의 충실한 대응이 더욱 다급하고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종북 정책을 끝내고 진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우리 당의 대안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안보까지도 총체적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3년을 더 가면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염려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야당이기는 하지만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야당도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가지고 당의 대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그것과 연결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리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으니까 금명간에 잘 정리된 문서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이게 내년 총선을 넘어서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구나. 오히려 야당이 대북 정책에 관한 국정의 파트너 또는 국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 야당이니까 안보를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도발과 같은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좌파 대통령보다는 보수 야당 대표에 더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대안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논평가가 아닙니다. 분석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정치판에서 정권을 잡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해야 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자원 안에서 최대치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설계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안보 문제에 관한 국정의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내겠다는 이 자세가 국민들을 안도시킬 수 있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보 외교에서 실패를 해도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게 된다는 정치의 격언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여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바꾸려면은 진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선전이 더해져야 합니다. 선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동은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선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국민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